안녕하세요. 닥터K 플러스 박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의학 전문의 유지혁입니다. 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이것에 걸린 환자가 2004년에 비해서 49.3%나 증가했다고 해요. 와, 49.3%라고요? 네. 참 놀라운 증가율이네요. 국민소득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뭐죠? 에치! 네, 바로 지긋지긋한 바로 비염입니다. 미라 씨 연기 잘하시네요. 비염 환자가 그렇게 많을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 네. 빠르게 증가할 줄은 몰랐네요. 네, 그래서 오늘 닥터K 플러스에서 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상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제 주위를 보면은 재채기에 콧물, 코막힘까지 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증상이 모두 비염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코막힘과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물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 이 네 가지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증상이 모두 한꺼번에 나타나야지 모두 비염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뭐 심한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코막힘이죠. 그래서 이 코막힘이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맑은 콧물이나 재채기, 가려움증, 이 중에 하나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흔히 비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럼 이런 비염은 생기는 원인이요? 무엇인가요? 비염의 생기는, 제일 큰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연히 비염의 종류에 따라서 그 발생하는 원인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비염이 한 가지가 아니었군요. 먼저 몇 가지 종류가 되나요? 예, 비염의 종류는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비염의 주된 종류는 이제 그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비염의 종류가 알레르기 비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적으로 어떤 특정한 물질에 알러지가 생겨서 이제 비염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진먼지 진드기에 의한 알레르기로 인해서 생기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겠고요. 그 외에 이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로는 곰팡이라든가 아니면 꽃가루, 동물의 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비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봄철에 꽃가루가 날릴 때면 비염 환자가 더 는다는 게 이유가 있었군요. 참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봤었는데 이 집안에 카페트를 깔면요. 그렇게 비염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진먼지 진드기인데요. 이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이 바로 이런 카페트라든가 천으로 된 소파, 그다음에 커튼, 담요, 오래된 트롯 이런 것들에 이제 진먼지 진드기가 많이 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진먼지 진드기는 이러한 곳에 기생하면서 우리 인간의 어떤 비듬이라든가 각질 또는 먼지 이런 것들을 먹고 이제 살게 되고 거기서 계속 분비 물질 같은 거나 지저분한 걸 내서 이제 그게 우리 코의 점막으로 들어와서 코의 점막을 자극하게 되고 재채기나 콧물 같은 걸 유발해서 이제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키게 되겠습니다. 요즘 정말 바빠서 청소를 좀 게을리했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러지 비염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두 번째 어떤 비염의 종류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원인상으로 이제 많은 게 바로 만성 비후성 비염입니다. 이 만성 비후성 비염은 이제 알러지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잦은 감기나 어떤 건조한 환경, 나쁜 환경에 의해서 이제 외부의 어떤 자극이 많아짐으로 해서 코 점막이 자꾸 비대해지면서 코가 막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콧물이나 재채기가 날 수 있는 그런 비염이 되겠습니다. 좀 건조한 환경 때문에 이제 코 점막이 비대하게 될 수 있다. 예,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우리 코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따뜻하고 습한 환경입니다. 네.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코 안의 점막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고 숨쉬기 편하게 해주는 반면에 차고 이제 건조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코 안의 점막을 마르게 하고 이로 인해서 코를 붓게 하고 비염을 잘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건조한 걸 좋게 맺는다 하면은 얼핏 생각하면 가습기를 생각할 수 네. 있겠는데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습기는 이제 잘 쓰면 아주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습기를만 믿고 이제 가습기를 제대로 청소를 안 한다든가 관리를 잘 못 해주다 보면 이 가습기 안에서 오히려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비염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습기를 쓰신다면 반드시 살균과 소독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가습기 외에도 빨래를 널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젖은 물수건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어항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실내 어떤 습도 조절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이 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집안 청소도 자주 해주고 또 가습기도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는 제가 원인에 따라서 이제 가장 흔한 비염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이런 만성적인 비염 외에 일시적으로 갑자기 있는데 콧물이 갑자기 난다든가 코가 막힌다든가 재채기가 난다든가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급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 비염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코감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감기의 일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사실 비염, 감기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네. 비염과 감기의 차이점이 뭘 얘기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감기는 열이 난다든가 아니면 두통이 있다든가 몸살 기운이 있다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증상들이 바뀌어가면서 기침이나 뭐 다른 증상으로 변화하는 반면에 이런 비염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증상이 코에 국한되고 계속 시종 일관 뭐 코막힘이라든가 콧물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증상이 좀 다르군요.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비염 중에 가려움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감기와는 조금 다른 증상 같은데 어떤 건가요? 예, 보통 이런 비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려움증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초기 증상으로서 가려움증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심한 경우에는 이 알레르기 비염이 흔히 나타나는 가려움증의 증상이 주로 코에 국한되지 않고 눈의 안쪽이라든가 아니면 입천장 또는 귀까지 가려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제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축농증도 코 질환이고 이 콧물도 나고 콧소리도 생기는데 이 축농증과 비염의 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축농증이라는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정확한 표현을 따지면 이건 부비동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흔히들 다들 축농증이라고 쓰는데 이 축농증과 비염의 가장 큰 차이는 콧물의 색깔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염은 맑은 콧물인 반면에 축농증은 이 비염이 좀 더 진행을 해서 이 안에 이제 세균이라든가 염증의 부산물이 농축된 걸 말하는데요. 따라서 콧물의 색깔이 조금 더 혼탁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누렇다고 하죠. 누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고 기침을 유발하고 만성적인 두통이나 심한 경우에 이제 열이 나거나 이런 다른 동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염에 걸리신 분들은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위해서 또 네. 바로 치료하셔야 될 텐데 비염은 주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죠? 예, 비염의 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염에 대한 치료는 대정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고 또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어떤 방법이 있겠는데 가장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치료가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막힌 코를 뚫어주고 콧물이 나는 걸 줄여주는 어떤 이런 정상적인 치료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 일시적으로 잠재워 줘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하게 되는 치료가 분무형 스테로이드를 이용해서 코에 이제 뿌리는 약을 쓰는 거죠. 스테로이드 성분의 분무형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이제 코 점막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어떤 약물 치료나 분무형 스테로이드 제제 치료 외에도 알레르기 면역 치료라는 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거를 주사를 이용해서 피하에 직접 놓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설화 면역 치료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혀 밑에 농도를 점점 높여 줘가면서 떨어뜨려서 환자로 하여금 알레르기 면역력을 스스로 얻게 해서 이 비염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분무형 스테로이드 제제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분무형 스프레이 제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상에 또 주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죠? 예, 분무형 스테로이드 제제는 아무리 코에 약을 많이 뿌리고 하더라도 비점막을 안정화시켜주고 크게 부작용이 없는 반면에 의사 처방전이 없이 이제 시중에 약국에서 코가 막힌다고 할 때 이제 수시로 사서 쓰실 수 있는 비점막 수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점막 수축제는 많이 사용하게 되면 비점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서 코가 편해지는 효과는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비점막 수축제로 인한 비후성 비염, 약물 반응성 비염이 생겨서 나중에는 약물에 대한 반응도 치료도 되지 않을 뿐더러 수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역시 전문의한테 정확한 약물 처방을 받아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약물 치료 외에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과거에는 뭐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그 비점막을 줄여주는 치료들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레이저 대신에 이제 코빌레이트라고 하는 그 장치를 이용해서 그 비점막 치료를 비점막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수술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코블레이터. 네. 참 독특한 이름이네요. 네.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정말 특이한 이름이긴 한데 뭐 레이저 수술의 일종인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이저는 고온의 그 열을 이용해서 코점막을 줄여주는 수술이어서 코 안에 점막에 어떤 손상이 많이 가고 통증을 많이 유발했던 반면에 이 코빌레이터는 저온의 고주파 치료라고 해서 병든 조직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해주고 또 이 치유 속도가 빠르고 통증이 적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비염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나 통증이 심한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참고 참아서 놔두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염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비염은 오래 놔두게 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비염이 있게 되면 당연히 코가 막히게 되겠죠. 그러면 냄새를 잘 못 맡게 됩니다.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면 맛을 잃게 되고 미각이 떨어지고 또 코로 숨을 제대로 못 쉬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니까 당연히 입이 많이 마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목감기를 자주 걸리게 되고요. 특히 어린 청소년에 있어서는 이제 코가 막히게 돼서 이제 코로 숨을 잘 못 쉬니까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장기의 청소년에 있어서는 이제 뇌 성장 발달, 집중력 저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아주 특히 어린이 경우에는 이 비염 치료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비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미리 있다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비염의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으로는 코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코가 좋아하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 습도가 풍부하고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공기 중에 어떤 이런 부유물질이 많다거나 매연이나 먼지가 많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감기가 잘 안 걸리도록 하는 거, 잦은 감기가, 잦은 상기도 감염, 잦은 비염이 이런 만성적인 비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식염수로 코를 정기적으로 세척하는 거죠. 자주 식염수를 세척을 해줘서 이제 비염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식염수로 렌즈를 닦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코를 세척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코 밖을 닦는 게 아니라 코 안을 세척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코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하루 중에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그 동안에 이제 수많은 먼지나 매연 또는 그 유해한 물질들이 코 안에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되는데 네. 들어오는 것보다 뭐 나가는 게 많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이런 유해 물질들이 코 안에 많이 쌓이게 돼서 이런 걸로 인해서 코 점막이 붓게 되고 또 건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그 식염수 세척을 통해서 코 점막을 이제 습도를 유지해주고 또 지저분한 물질들을 씻어서 바깥으로 배출해주고 부어있던 점막을 가라앉혀주고 해서 비염이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비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네. 식염수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나는 게 소금물인데요. 옛날부터 보면 할아버지들이 소금물로 뭐 코를 세척한다 뭐 이런 경우도 네. 있으셨는데 바람직한 방법인가요? 소금물을 이용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드시 생리 식염수를 쓰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코 안에 점막의 그 농도하고 같은 농도의 물질을 쓰지 않으면 이 코 점막이 오히려 자극을 받게 됩니다. 네. 식염수, 소금물의 농도가 너무 식염수보다 짜다거나 오히려 너무 또 연하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 코 점막이 오히려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을 사용하시려면 정확하게 식염수 농도를 맞추시든가 네. 아니면 이제 약국에 있는 식염수를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주겸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를 많이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와 같은 식염수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비염 환자를 악화시킨 요인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뭐 기사에서도 그랬지만 음주나 흡연 이런 맞습니다. 것들도 악화시킬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 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술을 먹게 되면은 우리 코 안의 점막은 대부분 혈관이 풍부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이런 혈관이 팽창하게 되죠. 따라서 점막의 크기가 보통 때보다 이제 1.5배 정도 이제 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코가 자연히 막히게 됩니다. 코가 막히게 되니까 코맹맹이 소리를 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코가 삐뚤어지게 우리가 술을 마셨다고 하는 이유가 네.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음주를 하게 되면 비점막이 붓게 되고 이로 인해서 비염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주보다 더 나쁜 게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의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전에 말씀드린 어떤 매연, 먼지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은 종류의 그 담배 연기에는 그 더 많은 종류의 어떤 알레르기 물질이나 비점막을 자극하는 물질들이 생기기 때문에 흡연만큼 알레르기 비염이나 비염이 안 좋은 행동은 없습니다. 담배가 여러모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아빠가 담배를 피면 아이에게도 자연적으로 비염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간접 흡연은 이제 비염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유전적인 거와 환경적인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 첨가 물질, 흔히 이제 식품에 들어있는 뭐 유해성 첨가 물질 있죠. 뭐 발색제라든가 소시지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 각종 식품 첨가 물질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하는데 이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들이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알레르기 비염을 더 악화시키고 또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있는 그 아버님들은 네. 당연히 그 바깥에서 담배를 피워야 되고 제일 좋은 건 담배를 끊는 네. 거고 피우신 다음에 반드시 환기를 하셔야겠죠. 참 듣다 보면은 네. 담배만큼 몸에 해로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아버님들, 자녀분들 건강을 위하신다면은 담배를 삼가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 비염에 안 좋은 습관들이 또 어떤 게 있나요? 귀도 많이 후비시지만 코를 상대적으로 많이 후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코를 이제 자꾸 파게 되면은 코 안의 점막이 자꾸 외부 어떤 물질에 의해서 기계적인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구 쪽은 상관없지만 조금 더 안쪽에는 굉장히 그 가늘고 아주 소프트한 점막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자꾸 자극을 받게 되면 붓게 되고 피가 나게 되고 딱지가 않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이제 그로 인한 비염이 생길 수도 있을 뿐더러 또 이제 코를 자꾸 이 코트를 뽑으시거나 자꾸 코트를 만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코트 그 뿌리 쪽에 그 모낭염 같은 것들이 생겨서 코 이 날개 쪽에 이렇게 벌겋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코는 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간혹 가다가 코털이 이제 좀 밖에 나오게 되면 네. 미관상 안 좋은 것 같아갖고서 뽑고 막 그랬었는데 주위 친구들도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큰일 나겠네요. 네, 미관상 안 좋다면은 뽑지 마시고요. 잘 깎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란 씨가 저 가위 하나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비염에 관해서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신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가 삐뚤 사람은 정말 비염에 잘 걸리나요? 갑자기 코가 막힐 때는 어떡하나요? 코가 번갈아 가면서 막히는데 혹시 병 같은 거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코를 풀다 보면 귀가 멍멍해지는데 괜찮은가요? 정말 이 코가 삐뚤 분들은 비염에 잘 걸린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불행하지만 사실입니다. 그 코가 겉으로 휘어 있다는 거는 이제 그 바깥에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코 겉모양이 이제 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우리 코 안에 양쪽 코를 나누어주는 코에 칸막이 뼈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비중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중격이 코 겉모양이 휘면서 같이 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 콧구멍은 넓고 한쪽 콧구멍은 좁게 돼서 양쪽 콧구멍의 이제 크기가 달라짐으로 해서
이제 콧구멍, 코에 이제 바람이 이제 다르게 들어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비염이 생기고 코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이 코가 양쪽이 항상 뚫려 있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막힌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병이 아닌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떤가요? 우리 코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양쪽 코가 계속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코는 한쪽씩 4시간 간격으로 코가 교대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지금 한번 방송을 들으시면 네. 한번 시험을 해보시면 될 텐데 한쪽 코를 막고 한쪽 코로 숨을 쉬어보면 어느 한쪽은 많이 뚫려 있고 어느 한쪽은 덜 뚫려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일할 때 한쪽은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 4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교대로 일을 하니까 하루에 한 6번 정도 얘들이 교대할 때는 양쪽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정말 새로운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시청자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부터 안심하고 사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면요. 저도 이제 감기에 자주 걸리는 편인데 그때마다 이제 늘 겪는 증상이거든요. 네. 코를 갖다가 풀다 보면 간혹 세게 풀기도 하고 하지만 네. 이럴 경우 귀가 멍멍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네,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많이 그랬고, 그게 네. 가장 그것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그 이비인후과를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코가 많이 막히게 되면은 이제 그 반사적으로 코를 세게 풀게 되지요. 근데 막힌 상태에서 코를 세게 풀게 되면 이 바람이 코를 통해 나가지 않고 이제 귀를 통해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코는 코하고 귀를 연결해주는 이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관을 통해서 강하게 푼 이 바람이 귀로 역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막이 바깥으로 밀리게 되고 일시적으로 멍멍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바람만 가는 게 아니라 코에 있는 어떤 염증 물질들도 이렇게 코를 세게 풀므로 해서 귀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이염이라든가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가 많이 막혀 있을 때는 코를 세게 푼다든가 아니면 코를 이렇게 훌쩍훌쩍 들이마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코의 염증을 귀로도 갈 수 있는 어떤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세게 코를 푸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막힌 코를 뚫다가 귀까지 고장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유재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걸 확인할 시간이죠? 예,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비염을 예방하시는 분을 위한 건강 팁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코 건강을 위한 팁 잘 보셨죠? 아무리 보고 들어도 자기 걸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상우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실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본인이 비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병원을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또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한 번의 어떤 치료, 한 번의 어떤 시술로 단번에 끝내시기보다는 꾸준히 관리하시고 꾸준히 치료하셔서 꾸준히 치료를 하시게 된다면 비염은 제대로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염이 걸리는 거가 더 안 걸리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통 비염을 말할 때는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정말 지긋지긋한 비염,
참지 마시고 빨리 치유하셔서 코의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매일 숨을 쉬는 코, 그 코가 막히면 정말 답답하겠죠? 답답한 도시에서 매연과 먼지로 매일 혹사당하는 코를 위해 가까운 숲으로 가서 깨끗한 공기로 코를 한번 뻥 뚫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 오케이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이상훈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